요즘 들어 배가 더 나온 것 같고 몸무게가 조금 늘더니 당최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은 것 같아 살이 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마키타 젠지 박사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을 읽다 보니 혈당치가 올라 살이 찌는 거란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하고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내에는 약 4.5리터의 혈액이 있으며 그 안에 함유된 포도당 농도는 공복일 때 90mg입니다. 즉 혈액 속에는 4g 전후의 포도당이 존재하며 그만큼만 있으면 충분한 건데요. 4g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물 대신 자주 마시고 있는 음료, 캔커피, 그리고 요구르트 등 다량의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들이 소화됨으로써 포도당이 되어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식전보다 식후의 혈당치가 높아집니다. 혈당치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몸속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유해물질이 만들어져 여기저기에서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과 내장은 물론 피부까지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키타 젠지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식사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기저기서 들리는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 전 세계에서 발표된 신뢰할 만한 논문, 그리고 2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식사법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먹고 있는 음식들로 인해 노화를 앞당기고 몸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비만 전문의로 당뇨병, 이상지혈증, 지방간 등 만성질환을 치료한 마키타 젠지 박사가 이야기하는 식사의 새로운 상식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먹는 탄수화물 양을 줄인다. 살이 찌는 주된 요인은 탄수화물이다. 현대인은 무의식 중에 지나치게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는데 중독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매일 입에 넣는 탄수화물의 양을 제한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어떻게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할까? 우선 매일 먹는 식사에서 밥이나 빵, 면류, 감자류를 줄이고 그만큼 채소, 고기, 생선, 두부 등을 배가 부르게 먹는다. 칼로리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캔커피나 주스, 청량음료는 금물이다. 목이 마르면 물이나 차를 마시는 버릇을 들인다. 케이크나 과자 같은 단 음식은 탄수화물 덩어리이므로 일절 먹지 않는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을 가급적 줄인다. 아침이나 점심이면 그 후 활동에 따라 포도당도 소비되기 쉽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자는 일만 남았으니 모조리 몸속에 쌓이고 만다. 밤에는 탄수화물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이를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살이 빠진다. 도저히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싶을 때는 먹고 나서 바로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확실하게 체중을 줄이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하루 60g 이하로 낮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체중을 유지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남성이 1일 120g, 여성이 110g 이하로 낮추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 어떤 음식에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을까? 우동 한 사리에 53g, 각설탕 13개 분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메밀도 빼놓을 수 없다. 현미도 탄수화물의 양을 보면 백미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 채소 중에는 감자류 같은 뿌리채소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다. 감자 샐러드를 먹고 채소를 먹었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콘플레이크 같은 시리얼 종류도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탄수화물 덩어리다. 다시 말해 주식으로 취급하는 온갖 음식에 탄수화물이 많다. 점심시간에 메밀국수 2그릇을 가뿐히 먹었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살을 빼고 싶다면 반찬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왜 늙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늙기 시작한다. 그때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노화 현상의 주범인 AGE와 우리 몸을 좀먹는 산화와 당화 현상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포도당과 산소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얄궂게도 포도당과 산소야말로 우리를 노화에 이르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함으로써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이 원인인 당화, 산소가 원인인 산화라는 나쁜 작용이 일어난다. 당화와 산화는 둘 다 우리 몸을 여기저기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당화와 산화의 원인이 되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산화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한마디로 몸이 녹쓰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껍질 벗긴 사과를 방치하면 표면이 갈색으로 바뀌는 것은 산소와 닿음으로써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오는 우리 몸에서도 일어난다. 한편 산화 이상으로 문제시되는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탄수화물이 가득한 팬케이크를 노릇노릇 구우면 식욕을 돋우는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실제로는 노릇노릇해지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이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한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AGE라는 나쁜 물질이 생긴다. AGE야말로 온갖 질병과 노화 현상의 주범이다. AGE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해 생기는 물질이지만 우리 몸은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백질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포도당이 남아도는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AGE는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성시킨다. 이를테면 피부의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켜 주름이나 기미를 만들고 혈관의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쉽게 터진다. 말하자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AGE가 쌓인 상태인 검버섯이나 기미는 피부의 그을음인 셈이다. 또 AGE가 발생한 사실을 감지하여 대식세포 등에서 AGE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세포의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만성적인 염증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 AGE는 이처럼 체내에서도 만들어지지만 한편으로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노릇노릇해서 그을린 음식에 많이 들어있다. 참고로 당뇨병 검사에서 측정하는 헤모글로빈 A1C는 AGE의 초기 반응 물질이다.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한 찌꺼기를 측정함으로써 과거 1개월에서 2개월의 혈당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혈당치 때문에 살찌고 늙고 병든다. 우리 몸은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당화와 산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악화도 되고 반대로 동시에 예방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AGE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당화는 물론 산화도 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AGE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극적으로 연구가 진전되어 그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졌다. 1970년 이후 발표된 많은 논문에서 AGE가 혈관, 신장, 근육, 콜라겐의 손상을 초래한다고 보고되었고 그 후에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AGE와 온갖 질병의 관련성을 잇따라 지적했다.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혈관이 10년 일찍 늙는다라고 하는 까닭은 대개 AGE가 높아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벽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막에 AGE가 들러붙음으로써 막에 구멍이 생겨 소변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섞여 나오고 곧이어 심각한 당뇨병 신증이 발병한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는 노인반이라 불리는 반점이 있는데 거기에 AGE가 잔뜩 쌓여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파킨슨병 환자의 중뇌에는 루이소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거기에도 AGE가 존재한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65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GE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당뇨병이 있으면 온갖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뇨병이 온갖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에 걸릴 만한 상태가 온갖 질병을 야기한다. 이 대목에서 혈당치가 오르면 살이 찐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비만을 초래하는 식생활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다. 비만, 노화, 질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식생활을 바꿀 수밖에 없다. 비만, 노화, 질병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규칙 하나, 콩류를 많이 먹는다. 대두를 비롯한 콩류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동맥경화를 막는다고 알려진 비타민이가 많이 들어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노화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 실제로 세계의 장수 지역에서는 콩류를 많이 먹는다. 특히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중부의 바르바자 지역에서는 자그마한 누에콩을 일상적으로 먹고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예로부터 콩을 원료로 만든 시마도후라는 두부를 고야 참푸르 등의 향토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 시마도후를 줄곧 먹는 사람과 패스트푸드로 바꿔버린 사람 사이의 건강 상태나 수명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려면 두부를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한다.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두부, 나토, 두유 같은 콩 제품을 일상적으로 즐겨 먹자. 푸콩이나 누에콩, 껍질째 먹는 강낭콩이나 완두콩 등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살짝 데쳐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말려서 나오는 팥, 덩굴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붉은 강낭콩 등 다채로운 콩류를 1년 내내 손에 넣을 수 있다. 말린 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살짝 익혀놓은 통조림 제품도 나와 있으니 이를 활용한다면 손쉽게 콩류의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콩류는 지금까지 달짝지근하게 졸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런 콩자반에는 설탕이 많이 사용된다. 달짝지근하게 졸여 먹기보다는 싱겁게 익힌 콩을 샐러드에 더하거나 칠리콩 카르네 등 달지 않은 요리에 이용하는 방법을 권한다. 비만, 노화, 질병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규칙 2. 다양한 채소를 고루 먹는다.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곤도 박사가 찾아다닌 곳에서도 생선이나 밥만 많이 먹고 채소 섭취량이 적은 마을은 한결같이 단명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350g의 채소를 먹자. 350g이면 여러 가지 채소를 양손바닥 가득 담은 정도다. 한 번쯤 저울로 재서 자기 나름대로 어림잡아 헤아려 놓는다. 그렇게 많이는 못 먹는다고 하면서 시판되는 채소 주스에 의존해선 안 된다. 그런 제품에는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많은 데다 정작 중요한 식이섬유는 빠져 있다.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준다. 일본인의 하루 대변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약 350g이었던 것이 지금은 200g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채소 섭취량이 줄어든 것이다. 채소는 유기능, 무농약 등의 품질 인증 마크가 붙은 것을 고르거나 그런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잘 씻어 잔류 농약을 제거한 뒤 먹는다.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는다. 이를테면 브로콜리와 양상추와 토마토는 함유된 영양소가 각각 다르다.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음으로써 비타민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 비만, 노화, 질병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규칙 셋. 허리와 다리를 단련하는 운동을 한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과 일본 오키나와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생활하며 매일 몇 번이고 비탈길을 오르내린다. 곤도 박사의 조사에서도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 들어간 산간벽지에 장수 마을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약 세계 최고의 장수 지역으로 떠오른 홍콩은 가파른 비탈길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됨에 분명하다.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되어 심폐 능력이 단련된다. 평지에서 생활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도 강해진다. 나이 들수록 다리와 허리의 힘이 중요한데 약해지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병석에 들어눕는 고령자가 한둘이 아니다. 한편 다리와 허리가 강해지면 제 발로 어디든 갈 수 있어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넓은 세상을 다니며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치매와도 인연 없이 살 수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지금부터 비탈길 오르내리는 것을 일과로 삼아보자. 회사 계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몸놀림이 자유롭지만 굳이 격렬한 운동을 하지는 않는다. 격렬하게 운동하면 숨이 가쁘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다.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은 구태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달리는 사람이 많지만 콘크리트 길에 발이 닿을 때 발바닥에 모세혈관을 순환하는 혈액 속 적혈구가 찌그러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마라톤 선수에게 빈혈이 많은 것은 그 탓이다.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하는 유명한 선수는 전문 트레이너와 영양사가 집중 관리하는데도 빈혈이 생긴다. 일반인이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여러 연구 자료가 증명해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마키타 젠지 박사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책 내용을 전부 다 다룰 수 없기에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단 음식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이로 인해 비만이나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건강한 식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만들면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몸에 좋은 식습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밝고 더 멋진 삶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